안녕하세요. 김준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승소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사건인데요.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고 어르신께서 요양원에서 사망을 했던 사망 사건입니다. KBS 뉴스에도 보도가 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라는 것은 이와 같이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당연히 노인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이르지 않아도 수급자의 어떤 안전을 인수한 요양원 등에서 기본적인 보호, 치료 이런 걸 방임하는 경우에도 방임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90% 이상이 노인학대로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자인 수급자를 더 보호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건 맞지만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정확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는 좀 가혹하게 판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있죠. 상당히 이제 성실하고 그런 요양보호사였는데 특정 어르신을 요양원 모르게 간간히 이제 폭행을 했고 결국에는 사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당히 중하죠.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처음 됐을 때에도 언론이 보도가 됐었고, 당연히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 어르신에 대해서 학대한 부분도 노인학대지만 요양원 입장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르신을 빨리 치료받지 않게 하고 방임했다. 이런 두 가지 사유로 노인학대 판정을 내렸고요. 관할 구청에서는 노인학대에 따른 업무정지에서 더 나아가서 지정 취소까지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는 재량행위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조건 지정 취소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이런 고려를 외면한 채 처분이 나온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정을 하고 취소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면 요양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걸 확인한 다음에 곧바로 보호자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연락을 받고 곧바로 와서 어르신을 만났고요. 그리고 곧바로 요양원 측에서 병원에 이송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망을 한 거죠.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이런 걸로 볼 때에 수급자 어르신의 안전을 인수한 요양원이 제대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준비를 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고, 이런 부분을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요양원에서는 현원이 한 80명 정도 입소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다른 요양원으로 지정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옮긴다면 많은 불편과 심지어는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요양원에서 이 요양보호사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예방교육이라든지 그 어르신들, 이 해당 수급자 어르신이 좀 특이한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일지에 요보호 관찰 대상자라는 취지로 항상 기록을 남겼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요양원을 운영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이런 점들을 참고를 했을 때에 이거를 방임학대까지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보호자한테 곧바로 연락을 했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을 했고, 또 이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80여 명 이상, 이분들이 거처할 곳 사실상 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집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동하면서 또 더 중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자 어떤 업무 수행 일지에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예방교육도 계속 해온 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에 노인학대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에서 대응을 하려면 우선 내용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 시기적인 스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인 면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구청에서 한 판정과 반드시 반대되는 판결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험과 노하우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서면도 제출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도 처음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내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단계에 따라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스킬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실무 경험에 따라서 재판부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김준래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